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완료가 되었고요. 시트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타이틀과 발췌 내용 두 가지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퀀텀 점프 클럽 AI 메이크 기초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동화를 진행할 정상록이고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다뤄볼 겁니다. AI를 활용해서 웹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자동으로 구글 시트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지의 친구 지연이가 이 과정을 자동화했는데 어떻게 지연이가 이 과정을 자동화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이 기술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에는 RS 앱을 활용해서 또 웹 스크래핑을 고급화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강의 자료에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가져와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모듈은 HTTP Maker Request라는 모듈입니다. 자, Add 모듈 버튼을 클릭하고 HTTP를 선택합니다. HTTP 모듈에서 Maker Request 모듈을 선택합니다. Maker Request를 보시면은 첫 번째 옵션에 Evaluate State as Error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except for EXX and 3XX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EXX와 3XX를 제외한 모든 상태를 전부 다 오류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HTTP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즉 주고받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은 편지나 택배를 주고받죠. 근데 뭐 주소가 잘못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주고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이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 말이죠. 라고 하는 그런 코드를 200,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200과 300은 긍정이고 400과 500은 부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Evaluate all state error는 200과 300을 제외한 400과 500을 에러로 분류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옵션을 예스로 선택하고요. URL을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Maker Request, 즉 HTTP는 우체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를 보내거나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기사를 활용해 볼 건데요. 한국일보의 4년 전 윤정부선 정반대했던 여야의 의료대란법 대처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URL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이 URL은 주소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내거나 가져올 때 우리는 우체국에다가 주소를 작성하기 마련이죠. 그 주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메소드는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개수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body type, header, query string은 모두 다 패스하고요. pass response도 no로 세팅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run this mode only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아웃풋 번들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현재 이 웹사이트를 이루고 있는 HTML 코드의 모든 데이터입니다. 크롬에서 검사를 해보면 이 웹사이트를 이루고 있는 HTML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코드 전체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더 데이터를 구조화해 볼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이 HTML 코드를 단순하게 텍스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텍스트 파서 버튼을 클릭하고요. HTML to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HTML 데이터에서 HTTP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고요. 러노스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TML로 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가지 코드로 태그로 구성된 텍스트들을 자연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 파서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HTML 코드를 단순하게 텍스트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번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HTML 코드가 빠진 텍스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만 해보아도 이 끝이 안 보이는 HTML 코드들을 텍스트로 간단하게 가져오는 파싱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전처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통해서 타이틀과 발췌 내용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빈 공간에 Add 모드를 클릭하고요. 엔트로피 클로드의 크리에이터 프롬프트 모드를 가져옵니다. 모델은 그대로 3.5 소넷의 6월 20일 모델을 활용하고 맥스 토큰을 8000, 메시지 모드를 추가해서 롤을 유저, 컨텐츠 텍스트의 타입을 텍스트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 제공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텍스트에 입력해 주시고요. 이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먼저 역할로 굉장히 유능한 편집자다 해서 제공하는 기사 데이터와 제목과 발췌문 수출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전제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티클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요. 이 아티클 데이터를 우리가 텍스트 파서에서 가져온 텍스트 변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 지침에 따라서 이 제이슨 포맷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서 오토얼라인 세이브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로노스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이틀로 4년 전 윤 정부 정반대였던 여야의 의료 대란 대처법으로 가져왔고요. except로 발췌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전개 과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와 닮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한 것을 4년 전 여당이었던 민주당 모습을 연상케 한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내용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빈 공간에서 Add 모듈 버튼을 클릭하고 제이슨에서 파스 제이슨 모듈을 가져옵니다. 이 파스 제이슨 모듈에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줘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클로드에서 복사한 데이터를 Add 버튼을 클릭한 다음 스페시피케이션의 Generate 버튼에서 Simple 데이터로 복사합니다. 다음으로 Save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저장하고요. 제이슨 스트링으로 클로드에서 가져오는 컨텐츠의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고 오토얼라인 세이브, 러노스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로 제목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발췌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나누어져서 키와 밸류 값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과 accept의 키 값과 나머지 밸류 값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글 시트에 이 내용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빈 공간에 Add 모듈 버튼을 클릭해서 구글 시트에 Add Row 모듈을 추가하고요. 스프레드시트 ID에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스프레드시트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기초학습 웹스크래핑 시트를 가져오도록 하고요. 시트 네임으로는 기본 웹스크래핑에 컨텐츠 헤더는 yes, 타이틀을 입력할 건데요. 제이슨 파스 모듈에서의 타이틀과 발췌 내용을 제이슨 파스 모듈의 accept 변수를 가져옵니다. OK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요. 오토라인 세이브 버튼, 러노스를 눌러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완료가 되었고요. 시트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타이틀과 발췌 내용 두 가지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make a request HTTP를 통해서 웹상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변형해서 정리한 다음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고급화된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의 단점, 지금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현재 자동화에서는 우리가 직접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반자동화의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RS 앱을 활용한 고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RS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고요. 나는 RS 앱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의 강의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RS 앱 과정을 통해서 자동화를 고급화하는 과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s.app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